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는 기능학 의사 닥터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비타민C를 500mg 이상 먹으면 효과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라서 이걸 굳이 다뤄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제 경험을 또 말씀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비타민C를 사실 많이 임상에서 활용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실제로 처방이라든지 주사 처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경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고 책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사실 비타민C 고용량 치료를 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암 환자분이나 대상포진이나 이런 플루 같은 게 심한 분들을 비타민C를 막 3-40g 이렇게 놔드리고 한 2-3일 후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C가 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비타민C가 0이 나올 수가 있지? 그거는 그 몸에서 그만한 비타민C를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 리포트 같은 건 조금 있는데, 그래서 비타민C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몸이 심하게 감염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사해보시면 알거든요. 그리고 1999년에 닥터 레바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논문을 보니까 200mg을 먹었을 때 그래프가 있고 1250mg을 먹었을 때 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1250mg을 먹으니까 혈중 농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죠. 200mg을 링거를 맞았을 때보다 1250mg을 링거를 맞으니까 농도가 한 4배 이상 더 올라가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C의 효과를 보는 거는 꾸준히 지속되는 어떤 이런 평균적인 걸로 효과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고농도를 투여해서 그것이 세포 속으로 밀고 들어가고 그것이 항암 효과를 발휘하고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휘하고 그러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거는 고용량 요오드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T3 호르몬 같은 경우도 쓸 때 일부러 오전 시간이나 이럴 때 용량을 많이 주거든요. 그게 세포벽을 뚫고 더 들어가서 작용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더 단시간에 많은 걸 빼내고 단시간에 많은 걸 해독시키고 단시간에 많은 염증을 줄이고 더 단시간에 많은 항암 효과를 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제 쓰는 경우에는 이걸 계속 먹었을 때 축적되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논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량 비타민C라든지 고용량 요오드를 꾸준히 먹었더니 평균 혈액의 농도가 어떻다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중금속 검사 같은 거 할 때도 중금속을 빼내는 용액을 먹고 소변을 보면은 그 소변에 있는 중금속을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그것도 일시적인 배출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요오드를 고용량으로 먹고 소변을 보면은 많은 수은과 납 이런 중금속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고농도가 들어갔을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쪼개서 여러 번 먹는 것보다 한 번에 고농도를 투여하는 거거든요. 비타민C도 예를 들어서 200mg씩 500mg씩 계속 나눠가지고 조금씩 먹는 것보다 한 타이밍에 10g이든 20g이든 30g이든 고농도를 넣어야지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특히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저용량에서는 암을 키우고 고용량에서는 암을 줄이기 때문에 완전히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 농도를 재는 것과 한 번에 고용량을 투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근데 레바인 논문을 보면은 이건 아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에요. 키, 몸무게, BMI 정상, 남자도 20세에서 26세, 여자도 19세, 27세, 그러니까 꽃이 필 나이죠. 흡연, 알코올, 처방약, 당뇨 등 만성질환 배제,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사실 진짜로 병원에 절실해서 오는 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논문이고요. 10년 뒤에 이제 2004년에 똑같은 닥터 레바인 박사가 참여한 논문을 보면은 여기 이제 먹는 비타민C를 먹이고 농도를 잰 거와 링거로 맞아서 비타민C 농도를 잰 게 있는데 200ml를 먹으니까 최대 농도가 90 마이크로몰퍼리터. 근데 이제 계속 그래프가 한 번 탁 피크를 쳤다가 떨어지죠. 당연한 효과인데 여기서 3g씩 하루에 6번을 먹으니까 농도가 한 220 정도로 유지가 계속됩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비타민C는 한 번 먹는 것보다 여러 번, 오랄을 먹을 때는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게 좋다.
그리고 비타민 C에 대한 논문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습니다. 비타민 C를 3g 정도씩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의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훨씬 비타민 C를 먹은 그룹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많거나 일이 많거나 스트레스 받는 업무 있는 분들은 비타민 C를 고용량을 꾸준하게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뭐 리포즈말 비타민 C도 좋고요. 그다음에 ACTH라고 부신 그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거를 몸에 주사해서 코티졸을 올릴 때도 비타민 C를 먹은 사람은 코티졸이 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 자체가 코티졸이 과다하게 상승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심한 질병자라든지 대사질환자, 당뇨라든지 만성질환 이런 분들은 비타민 C가 매우 낮게 나오고 septic 환자들, 폐혈성 쇼크,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돌게 되면 폐혈증이라고 했잖아요. 폐혈증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요. 폐혈증이 있는 사람의 혈액 비타민 C 농도는 보통 한 평균이 17.8 마이크로몰/리터라고 그러거든요. 17.8 마이크로몰/리터면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200mg을 먹으니까 최대 농도가 90 정도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17.8 마이크로몰/리터면은 그거보다도 뭐 한 4분의 1도 안 되는 4.5분의 1 이렇게 낮은 농도죠. 그렇게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비타민 C가 그 폐혈증이라는 상황에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플루나 신종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이 있을 때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주사를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국민청원 하신 선생님도 제가 잘 아시는 선생님이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미 에비던스가 있거든요. 뭐 이런 몸의 폐혈증이나 심한 감염 환자에게 비타민 C 소비량이 커진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을 해본 선생님들은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거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비타민 C 얘기로 돌아와서 닥터 레바인이 참여한 10년 뒤 2004년도에 한 논문에서 오랄 비타민 C 도우지 말고 아이를 만들 때 혈중 농도를 재본 거를 보면요. 일단 세로축의 단위가 오랄에서는 마이크로몰/리터였는데 미리몰/리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단위가 1000배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10g을 IV 했을 때 사실은 10g은 우리가 비타민 치료하는 뭐 병원이나 기능학 병원에서는 많은 용량도 아니죠. 는 거로 10g을 넣으면은 하루에 비타민 3g을 6번 18g을 먹었을 때보다 한 반 정도 되는 용량을 주사로 맞은 건데 몸의 최대 비타민 C 피크치는 30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비타민 C가 농도가 더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겠죠.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비타민 C 주사를 많이 맞게 하는 암 환자나 급성 감염이나 이런 환자들에게 쓰는 한 50g, 60g을 많이 쓰거든요. 이 그래프에 50g이 있어서 보면 50g을 맞으니까 13ml/L가 나오니까 3g씩 6번 먹는 거에 65배까지의 농도에 도달합니다. 혈중에. 그 다음에 100g을 주사를 하니까 15ml/L까지 올라가니까 3g을 6번 먹는 거에 75배까지 혈중 농도가 도달하죠.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와 는 거로 맞는 거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먹는 비타민 C도 아주 200, 500 이렇게 먹는 저용량으로 먹는 비타민 C 용도와 하루에 뭐 3g씩 여러 번 먹는 고용량의 비타민 C 용도와 그다음에 는 거로 맞는 고농도의 비타민 C 용도는 다 다르다는 거죠. 비타민 C라고 다 같은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농도와 먹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뭐 500mg 이상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 없다 이런 제목 자체가 사실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능학을 하고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상식적인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을 겪거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거를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고 막 댓글로 막 혼란의 댓글을 올리지 마십시오. 저나 이런 기능학을 많이 직접 진료실을 한 의사들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거나 알려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전화를 하나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거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해하지 마시라. 그리고 용도가 다 다르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어떤 비타민 C의 어느 정도 용량과 방법이 나에게 유용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좋은 주제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